네, 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요즘 진짜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충격적이다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입니다. 자, 보시면은 인천검단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 중에 40%가 본 청약을 포기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또 시세보다 아무리 분상제 분양가가 싸도 안 살래요 라면서 사전청약을 무더기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나왔어요. 인천검단 AA21블럭 사전청약 당첨자 811명 중에 본청약에 320명씩이나 포기를 하셨고, 파주 운정 3지구 A23블럭 835명 사전청약 당첨자 중에서 50명이 본청약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주 회천 A24블럭도 612명의 사전청약 당첨자 중에서 145명씩이나 포기를 하셨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장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상제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제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청약을 포기하셨던 이 단지들이 입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단지이냐라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파주 운정 A23지구 같은 경우에 GTX-A 운정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상 초역세권과 역세권의 약간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준초역세권 수준의 그런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GTX-A를 타고 이제 서울역이라든지 이제 삼성역이라든지 그리고 판교 그리고 용인 심지어 동탄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최적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만큼 분양가가 비쌌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4억 중반대 분양가라는 거죠. 자, 인천검단 AA21블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천검단 AA21블럭은 인천 1호선 102역 역사가 2024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역에서 거리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대략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 정도 역세권의 그런 지위는 좀 갖고 있는 아파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똑같이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4억 중반대 분양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두 단지 모두 약 1000세대가 넘는 그런 좀 중대 규모의 단지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단히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분들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세 가지로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청약 경쟁률도 더 떨어질 텐데 더 좋은 거에다 청약 넣어야지 하면서 사전청약에 당첨됐었던 이 단지들과 예정되어 있는 그 단지들하고 좀 저울질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포기하신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하도 청약이 어려우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됐다. 하지만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내가 울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 집값 더 떨어진대요. 이거 분양받고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이 공포에 좀 휘말려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본청약 단계에서 포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저도 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 고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분, 집에 이제 자금 사정이 부족해가지고 청약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결을 못 해드리지만, 이 첫 번째, 세 번째 이 분의 입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더 좋은 청약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번 청약은 포기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유찰도 유찰 미분양 공포에 힘 빠진 사전청약이라고 해서 2022년 10월 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LH 충북 계산 A3블럭 택지 매각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어떤 의미이냐? 이 건설사가 고객에게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이 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건설사가 이 땅 자체를 사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에 어떤 말이냐? 고객한테 분양도 진행을 못 한다라는 거죠. 땅을 사야지만 그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충북 계산 A3블럭에만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앞으로도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미분양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사전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좀 공공에서 요구하는 조건 같은 것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들을 직접 이렇게 사줄 그 건설사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양 자체도 이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또 다른 이유로는 파주 운정 3지구 A23블럭, 인천 검단 A21블럭, 뭐 성남복정 A1, A2, A3, 위례 A2-7 이 단지들이 사전청약 공고 당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0월, 뭐 길게는 2005년 1월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수정돼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됐는데, 2026년 2월, 뭐 2025년 12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게는 1년 6개월, 그리고 짧게는 6개월씩이나 이 입주 예정일이 지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사전청약이라든지 다른 분양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입주 예정일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주 예정일이 더 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가족이 들어가서 살 집 자체가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투자 차원을 떠나서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계속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내 집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그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또 들고 왔는데, 이 검단 AA21 34평, 뭐 이것뿐만 아니라 파주 운정 A23블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과 분양 형태에 비해서 대단히 저렴한 분양가다라는 거죠. 검단 AA21 34평은 이 4억 3천의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 공공분양 플러스 분상제 분양가 수준이랑 같은 8사 타입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하남 교산 신도시는 6억 5천 내외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 7월에 이제 사전청약에 고시됐었던 고양 창릉 신도시는 6억 7천 내외, 그 검단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인천 계양 신도시는 4억 9천 내외 이런 분양가로 책정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검단이라든지 운정이라든지 여기 있는 분양을 포기하고 내가 더 좋은 상급지, 내가 더 이제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 차원에서 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지역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분양가 자체가 이 지역마다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분양이 뭐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단에서 진행했었던 4억 3천의 분양가가 내 자금 사정에 여유로운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역에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가져가라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 분양가 수준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8사 타입 기준인데, 우리가 아무리 입지적으로 뛰어나고 상급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나중에 얻게 되는 그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 될, 부동산 시장에서 감수해야 될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분양을 시작했었던 서울 천왕역 모아 일가는 10억 9천 내외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1번 분양을 시작한 서울 중화 1구역 재개발은 9억 6천 내외에 이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도 정말 예상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분양가가 12억에서 많게는 15억 사이 이쯤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분양가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검단 33평에서 제시하는 이 4억 3천이라는 분양가는 이 분상제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분양가 수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저는 지금같이 좀 뭔가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내가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 분상제 분양가는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라는 거죠. 특히 이 분상제 공공분양 분양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는 검단과 파주 운정, 그리고 두 단지 모두 입지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더 좋은 청약을 찾는 거에 큰 기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폭락의 공포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실행했던 분양가도 하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하락한 적이 있었나에 대해서 예전에 2009년 그리고 2010년 하락장 때 그 뉴스 기사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하락할 때가 있긴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재값이 크게 내려갔을 때 분양가가 하락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2009년 2월 27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하락했느냐, 전용 8호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냐 살펴보면은 주요 자재 가격이 1.76%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분상제 분양가도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노무비가 1.45% 상승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상세가 되면서 결국에 기본형 건축비가 0.11% 낮아지고, 그래서 전용 8호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 이하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자재값이 아무리 내려가서 이 기본형 건축비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인건비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이 분상제 분양가 자체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시장이 하락 구간에 있어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또 자재값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기본형 건축비는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산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산 같은 경우에 가치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도 하나의 소비재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새 집을 짓는 이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가장 바닥에 가장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격은 시장이 하락 구간에 있어도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은 2009년하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가장 좀 크게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하락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3.3제곱미터당 분양가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8년까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점점 1,800만원,
에서 이제 1,5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서울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여기 같은 경우에 2008년까지 이렇게 2,700만까지 크게 올랐다가 점점 꺾여서 2,033만까지 올라간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저렴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건축비라든지 토지비라든지 노무비 이런 부분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 분양이라든지 고가의 분양과는 달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 예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청약에 당첨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양시장의 최대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런 뇌피셜 같은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전달드리면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정부의 약속과도 같은 거라고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거품 때도 집 사기 싫어.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웃돈 얹어가지고 집 사는 것도 싫어. 어쨌든 간에 나는 한치의 손해도 안 보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을 원하시는, 이런 집값을 원하시는 그런 수요자에게도 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 꺼내는 게 국민 모두의 주거복지와 사회의 주거정의를 위해 만든 게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내놓았을 때는 이런 뉘앙스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 정부의 마음 이면에 이런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LH라고 해서 이 공공기업 있잖아요. 이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분상제가 적용되어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이라는 게 발생돼야 되거든요. LH가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이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 국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익이 필요한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LH의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수익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노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발생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 LH의 수익 보전을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이 분양가를 결코 지금 현행보다 더 저렴하게, 더 깎아서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현재 고시된 분상제 분양가를 정부가 나서서 하락시킬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을 정리를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청약은 망고불변의 진리다. 내 집 마련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 망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공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전 청약 당첨되셨던 분이 본 청약을 포기하시는 걸 보면서 청무피사, 청포적이었던 저는 오늘도 이렇게 울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